전라남도에서는 그간 지역 핵심 현안 사업 연내 해결을 위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민의 염원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정부, 청와대 등 대상으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그동안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여순사건 재심대책위에도 참석한 서동영 변호사와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여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그 전에 여순 사건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인지 먼저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먼저 제가 이제 역사학자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여순 사건을 연구한 연구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나마 좀 비전문가임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좀 정리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순 사건은 정말 전남 동부 지역의 가장 비극적 사건이에요. 이건 사람의 삶을 바꿨고, 사람의 생각을 바꿨고, 사람의 생각을 억압했고, 그렇게 해서 인간성 자체를 파괴한 사건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데요. 여순 사건이 일어난 계기는 이제 제주 4.3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해방정국에서 그 이승만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권력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치적 반대자에 해당하는 여운형 선생을 암살하고 김구 선생을 암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잡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들고 나옵니다. 당연히 너무 당연히 그 남북한이 통일된 단일한 정부의 수립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그 총선거, 50총선거의 실시에 반대하는 운동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제주도에서 이제 그런 운동이 일었고요. 이에 대해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그 당시 서북청년단이라고요, 그 민간인을 상대로 한 강력한 그 백색 테러를 일삼던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승만의 하수인들이었던 건데요. 이 사람들이 광범위한 민간 학살을 자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러한 저항들이 계속 이제 그 커지고 하면서 1948년 4월 3일 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제주도에서 봉기가 일어나죠. 무장 봉기가 일어나는데, 그 주된 구호가 서북청년단에 의한 민간인 학살 중지, 그 다음에 단독정부 수립 반대, 민족 통일국가 수립, 이런 것들이 구호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봉기가 일어나니까 격렬한 전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 이승만 정부와 미 군정은 이에 대한 대대적인 진압을 명합니다. 그 진압을 명받은 그 군대 중에 하나가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였어요. 14연대에 대해서 그 제주 출동 진압 명령이 진압 출동 명령이 내려지니까 이걸 이제 그 군인들이 거부합니다. 내 민족을 죽이는 그러한 학살을 할 수 없다, 진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호를 내걸고 이제 총구를 돌리게 되는 거죠. 이게 1948년 10월 19일 날 이뤄진 일이라 여순 19 사건이라고 명하는 겁니다. 당시 이제 봉기를 했던 군인들은 처음에는 이제 기세등등하게 여수를 진압하고 순천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나 곧 진압군이 막강한 화력을 가진 진압군이 이제 진압 작전을 펼쳐오니까 금방 깨져요. 사실 정확하게는 한 일주일 정도 만에 다 깨지고 좀 잔여 세력까지 이렇게 진압이 되는데 한 열흘 조금 남짓 걸렸다고 하는 거니까 이 잠깐만의 일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패퇴했던 그 14연대 군인들이 전부 살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산으로 도망을 가고, 이때부터 이들에 대한 토벌과 이런 것들을 핑계로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대까지 광범위한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져요. 이게 이제 여순 사건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1948년 10월 19일 날 일어났던 그 일은 사실 짧게 끝나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광범위한 민간인 학살이 그 여순 사건, 여순 19 사건의 숨겨진 진실이고 숨겨진 비밀들이고, 이 부분에 대한 그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필요가 크고,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올해 여순 사건 재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재심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예. 재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확정된 재판이에요. 재판은 그러니까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하고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판결에 대해서 더 이상 불복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재판이 잘못됐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반성일 수 있지요. 그러면 이제 그걸 재심을 통해서 뒤집는 것. 이게 법적 안정성을 그 해치고서도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순 사건과 관련해서 1948년 11월 며칠이든가요. 하여튼 그날 그 군사법원 군법회의가 열려가지고 그날 사형을 선고받아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사형이 집행이 돼서 사망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분의 유족들이 그 재심 청구를 합니다. 이게 그때 이제 돌아가신 죄명이 국권문란, 내란 이런 거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한 죄를 범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재심 청구의 이유였고요. 2015년도에 이제 2013년도부터 이제 준비가 돼서 15년도에 재심 신청이 됐는데 그때 2016년 10월 달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나요. 근데 그에 대해서 검사가 항고, 또 강주고등법원에서 다시 이제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니까 다시 재항고, 이렇게 해서 대법원에서 2019년 3월이었죠. 이때 그 재심 개시 결정을 확정을 합니다. 그 대법원의 결정도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였던 거냐면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이 사형을 집행이 됐다는 기록은 있어요. 사형 집행이라고 하는 기록은 있는데 그 사형을 선고했던 판결문이 남아있지 않아요. 공소장도 없어요. 그러면 과연 그때 그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죽었던 거냐?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돼요.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그 반란군 때 내지는 반란군 동조자라고 하는 이유로 즉석에서 바로 즉결처분의 형식으로 총을 쏴서 죽여버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뭐 이리저리 조사하고 나서 역시 즉결처분의 형식으로 그 사람을 죽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어느 그 동네에 조금 계곡 같은데 이제 이런 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총 쏴 죽였다는 그런 진술들도 되게 많은데요. 이게 재판을 받아갖고는 그렇게 안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수의 희생자들이 재판도 거치지 않고 재판도 없이 그냥 즉결 처분의 명목으로 총으로 쏴 죽여버렸던 것인데 과연 이번에 재심을 청구한 이분들은 재판을 받기는 한 거냐, 이게? 재판이 있긴 했었을까? 라고 하는 게 사실 대법관들의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이분들의 권리구제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재판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불분명한데 이걸 가지고 재심을 할 게 아니라 빨리 국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들을 구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일부 대법관들의 주장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특별법이 언제 만들어지는데 특별법이 언제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특별법을 기다리고 이 사람들은 계속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는 거냐. 그나마 현재 있는 법률을 가지고 법원이라도 나서서 이걸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재심 개시를 인정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로로 해서 재심 신청을 하고 한지 한 거의 6년 가까이 돼서 이제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건데요. 지금 강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이 가장 본질적으로 이제 어려웠던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판결문도 없어요. 공소장도 없어요. 그러면 뭘 갖고 재판을 할 거란 말이냐. 기존의 재판이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공판 준비기일이 몇 차례 공전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10월 28일인가요? 제4차 공판기일에 검사가 드디어 공소장을 내놨어요. 이제 그건 당시 법원의 그 사형 집행 명령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군사법원에 그 사형 집행 명령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당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당시 사건을 추론해서 새로 이 공소장을 만든 거예요. 근데 옛날 그 공소장은 아닌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을 어쨌든 만들어서 제출을 했으니 공소사실이 어느 정도 좀 특정되어 오고 내용이 있는 그런 이제 공소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공소장 기재 내용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다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죄다라고 다투는데 이게 과연 무죄 판결이 선고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재판의 근거가 됐던 공소장이 없어요. 지금 제출되어 있는 건 새로이 작성된 거예요. 그렇다면 공소장의 기재 내용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고 해야 이게 무죄인데, 이 지금 만든 공소장이 원래의 공소장도 아닌데 이걸 근거로 해서 무죄를 선고하기가 좀 안 쉬울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측으로는 공소기각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기각의 결정이 나오는 경우라도 물론 유죄 판결이 없어지는 효과는 있지요. 당시는 유죄 판결이 있었는데 유죄 판결이 없어지는 효과는 있는데, 그러나 확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국권문란죄나 내란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그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피해자 가족들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이 좀 될 것인데, 공소기각의 판결이나 결정만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 소송을 통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판을 받고, 이분들도 사실 재판을 받고 죽었는지도 잘 모를 판에 재판을 받고 죽은 사람들보다는 아무 이유도 없이 끌려가가지고 그냥 총 맞아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서 구원할 수 없어요. 결국 이 문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이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지 재판에 맡겨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특별법 제정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몇 년째 특별법 제정에 지금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도 진전이 될까요? 사실 이제 그동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들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여수나 순천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좀 자발적으로 나서서 다 그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가서 그 진술을 녹취도 하고 하는 노력들을 했는데요. 시민단체가 와서는 입을 잘 안 열어요. 왜냐하면 또 이 사람들한테 말 잘못했다가 빨갱이로 또 낙인 찍힐까봐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잘 말을 안 하니까 계속 이제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욱이나 그때가 1948년, 71년 전이에요. 그때 20살 먹었던 청년이 지금 91세예요. 이미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진상규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진상규명을 하려면 빨리 국가가 나서서 뭘 한다라고 해야 이분들이 이제 비로소 안심하고 입을 여실 거라고요. 그래서 특별법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별법은 지금 작년에 여순사건 70주년 기념해서 그 총 5개가 발의가 돼 있어요. 그때 당시 민평당의 이용주 안, 정인화 안, 바른미래당의 주승용 안, 정의당의 윤소아 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한 발의안, 이렇게 해서 총 5개가 발의가 돼 있었는데, 지금 처음에 그게 이제 국방위로 들어갔다가 행안위로 옮겨가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요, 지금 행안위에서 상임위 심의가 전혀 열리고 있지 못해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대 국회에서 이걸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적도 있는데, 지금 뭐 2019년 들어서 국회의 상태를 우리 국민들도 다 아시잖아요. 일체 회의도 안 열리고 상임위 자체가 안 열려버리니까 심의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탓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민평당의 이용주 안, 정인화 안이 2개가 나와 있어요. 이게 보나마나 자유한국당 반대할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최소한 같은 당이라도 단일안을 좀 내고 더 연구를 하고 이래야 될 텐데 각자가 그 법률안을 내놓는다고요. 이건 별로 통과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별로 안 보이는 부분이기도 해요. 지금이라도 빨리 이 5개 안을 제출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 모여서 좀 단일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단일안을 가지고 어쨌든 자유한국당하고 좀 하든지 이렇게 해야 뭐 좀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지금과 같이 이쪽에서 법률안 자체도 이게 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법률안 통과가 좀 안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왜 여순 특별법이 필요한데?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도에 진실하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통과가 돼요. 그래서 그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진실하해를 위한 과거사조사위원회예요. 그 과거사조사위원회가 굉장히 열심히 조사를 해요. 그 중에 이번에 그 재심 청구를 했던 유족 3분들의 피해 사항도 당시 그 과거사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난 부분들이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열심히 조사를 하시긴 했는데 전국적으로 양민학 상사 사건이 되게 많았고요. 근데 2010년도에 이명박이 이제 그 과거사 조사위원회의 활동 연장을 거부해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상태로 쓴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2019년도 18년 19년에 와서 여순 사건 진실 규명의 필요가 커지니 이제 새로이 특별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일각에서는 진실화해에 대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지 왜 새로이 만들어야 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태년 의원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상의를 좀 했는데, 진실화해에 대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제주 4.3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그 특별법을 가지고 상당 부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한 사건에 대한 독자적인 특별법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을 우리가 봤는데, 여순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제주 4.3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4.3과 마찬가지로 여순 사건은 별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규명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범위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 외에 다른 이제 양민학살 사건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으로 하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여순 사건의 경우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지금 최소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특별법은 이제 만들 수 있는 요건들이 좀 마련이 돼 있는데, 하여튼 국회 상태가 저래갖고 결국은 20대 국회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되면 21대에서라도요,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단체가 와서 조사해서 입을 안 열어요. 국가가 나서 조사를 한다고 해야 입을 엽니다. 그동안에 마음의 응어리로 삼았던 모든 내용들을 다 털어놔야 진상이 규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그때 당시 20살이었던 분이 지금 91세예요. 더 이상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건 특별법을 통한 조사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순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짧게 또 오늘 여순 사건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국가폭력에 의한 양민의 학살이었어요. 그건 이념 대결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 문제를 자유군인들에 의한 봉기의 측면들을 강조해서 그 좌익의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따라서 반란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건의 가장 본질적 내용, 가장 주된 내용을 이룬 건 국가폭력에 의한 양민의 학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진상을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가가 지나라 국민들을 함부로 그렇게 죽이는 역사가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역사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어떤 형태로든 밝혀내고 국가가 사과하고 반성해야 그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상규명의 필요성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제가 어제 친구하고 이제 차를 한잔 하다가 제사랍니다. 그래서 무슨 제사? 그랬더니 큰아버지 제사라고. 언제 돌아가셨는데 여순 사건 때. 우리 동네 제사가 같은 분이 7분이다요. 근데 광양, 구례, 순천 이 산중에 가면요, 정말 하루에 제사가 같은 분들 진짜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그나마 제주 4.3은 그래도 그 오랜 기간의 진상규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났고, 그런데 여순 사건은 아직도 다 그렇게 덮여 있습니다. 빨리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이걸 이념의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한 역사로서 생명 존중과 인권 보장에 관한 새로운 그 다짐을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순 사건 진상 규명이 돼서 민간인들의 명예회복과 또 피해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의 아픈 상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실 규명과 또 명예 회복을 위한 여순 사건 특별법 통과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